그래서 내일 몇 시에 끝나죠? 6시에 끝나죠? 그렇지. 그래. 야, 네 여자친구하고 헤어졌어? 아니요? 엄마가 그랬다면서. 안 해줬는데요? 그랬어? 네. 잘했어. 엄마가 네 인스타그램을 갖고 했어? 저 인스타를 안 하는데. 아니 그게 아니라 뭘 쪽지 보냈다면서. 네. 여자친구한테? 어디로 뭘로? 그래서 요 교회에서 만나냐? 네. 알았어. 야 그만하고 이제 그거 그만해 이 새끼야. 너 지금 카톡 보내고 있지? 아니 그 수학과원생 뭐 왜? 숙제 오늘까지인데 저 오늘 못 보내가지고. 못 가니까 오늘. 아니 사진을 못 보내니까. 알았어. 봐봐. 동적 평형이다. 동적 평형은 뭐냐? 정반응 속도하고 역반응 속도하고 같아져.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반응이 안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몇 페이지냐면 너희 234페이지. 네. 그 실제로는 반응이 일어나는 거야. 반응이 일어나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는 거야. 왜? 정반응 속도하고 역반응 속도가 같기 때문에. 그러면 이 동적 평형을 갖다 설명하려면 우선 뭘 설명해야 된다? 가역반응을 설명해야 돼. 가역반응이 뭐냐? 봐봐라 얘들아. 가역반응이라는 게 뭐냐? 자, 첫 번째 가역반응에는 정반응하고 뭐가 있다? 역반응이 있다. 내일도 꼭 나와. 12시야. 2시간이요? 아니 12시야. 아니 2시야. 2시야. 2시에서 4시야. 응? 꼭 나와. 이제 시험 대비 해야 되니까. 응? 네. 그리고 형준아, 네가 판단을 내려갖고 네가 이제 그렇게 해란 말이야. 알았지? 응? 자, 정반응이란 뭐야? 형준아. 맞죠? 반응물이 뭘로 반응하는 거야? 화학반응에서 생성물로 변하는 게 정반응이야. 반응하는 물질들이 반응물이 화학반응을 통해서 생성물로 새로운 물질로 생성되는 거야. 이게 화살표가 오른쪽으로 되면 화학반응식에서 정반응이야. 역반응은 반대지. 다시 생성물이 뭐가 되는 거야? 거꾸로 되는 거야. 반응물이 되는 거야. 이게 역반응이야. 응? 그러면 자, 그런데 자봐라. 정반응 같은 경우는 화학반응식에서 반응물이 생성물로 되는 반응, 화학반응식에서 오른쪽으로 진행되는 반응과 화살표가 오른쪽이라. 그리고 역반응은 생성물이 반대로 반응물이 되는 거야. 화살표에서 왼쪽으로 가는 거야. 이해됐지? 그리고 보자. 자, 그 다음 보자. 그리고 가역 반응하고 비가역 반응이 있어. 비가역 반응이 있는데 쉽게 말하면 가역 반응은 여기 가능한 반응이다. 즉 정반응도 일어나고 역반응도 일어날 수 있는 게 가역 반응이다. 근데 비가역 반응은 정반응은 일어나는데 역반응은 안 일어나는 거야. 거꾸로 갈 수가 없다는 거야. 이해됐어? 네. 가역 반응은 거꾸로도 갈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첫 번째 보자. 그러면 가역 반응이 많을까? 비가역 반응이 많을까? 가역이 많아요. 아니지. 대부분 비가역이 많아. 왜 그러냐면, 우리가 물리에서 연력학 제2법칙이 뭐니? 엔트로피의 법칙이지. 무질서도가
엔트로피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뭐가 일어나는 반응이 일어난단 말이야. 이해됐어? 그러니까 야 이쪽 방향으로는 일어나는데 물리에서도 이쪽 방향은 잘 안 일어나. 거의 안 일어나. 그러니까 화학에서도 마찬가지야. 비가역 반응이 더 많다. 가역 반응 같은 경우는 뭐야? 정반응도 일어나고 역반응도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동쪽 평형은 어디서 일어나냐면 비가역 반응에서는 안 일어나. 왜? 정반응만 일어나니까. 근데 가역 반응은 정반응도 일어나고 역반응도 일어나지. 이때 정반응의 속도하고 역반응의 속도가 같아져가지고 겉으로 보기에는 반응이 일어나고 있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잖아. 그러니까 동쪽 평형은 어디서 일어난다? 비가역이 아니라 가역 반응에서 일어난다. 이해되니? 그러면 가역 반응에 뭐가 있는가 보자. 첫 번째 봐봐. 가역 반응에서 자 봐라. 가역 반응의 화학 반응식에서 화살표 방향의 의미는 왔다 갔다는 반응물이 생성물로 되는 반응과 생성물이 반응으로 되는 반응이 모두 일어난다는 걸 의미한다. 첫 번째, 가역 반응에 물의 증발과 응축이 있다. 실제로 자연 상태에서 물은 물이 액체인 물이 기체인 수증기로 바뀌어서 이렇게 날아가. 그러다가 뭣도 있어. 반대로 수증기가 응축해서 모여가지고 물방울로 다시 되돌아오는 것도 있어. 그러니까 이것들은 가역 반응이지. 가역 반응이야. 봐라. 증발과 응축은 증발은 기화는 기화인데 액체 표면에서 분자들이 떨어져 나와 기체가 되는 현상이고 응축은 액체 표면에서 충돌한 기체 분자가 액체로 되는 반응이야. 그리고 두 번째 가역 반응의 두 번째 염화 코발트 종이가 있어. 염화 코발트 이 수화물이 육수화물의 생성과 분해야. 자, 우리가 염화 코발트 종이는 옆에 봐라. 어디에 많이 쓰냐면 연소 반응에서 물질 태우지 이산화탄소하고 물이 생겨. 이때 물이 생성됐는지 확인하는 데 필요한 종이가 염화 코발트 종이야. 물이 생성됐으면 염화 코발트 종이가 푸른색에서 붉은색으로 변해. 옆에 나왔다. 염화 코발트 수용액을 묻힌 종이를 건조해서 만든 것으로 연소 반응의 결과로 생성된 물을 확인할 때 주로 사용한다. 맞고, 자, 염화 코발트 종이가 있어, 얘들아. 여기에다가 물을 가해. 육수화물이라는 건 물 분자 6개를 가한다는 거야. 그러면 이때는 무슨 색이었어? 염화 코발트 종이가 푸른색이야. 근데 얘가 염화 코발트 육수화물로 되지. 그러면 얘는 붉은색이야. 즉 염화 코발트 육수화물이 생성되면 푸른색에서 붉은색으로 된다. 즉 염화 코발트 종이에다가 물을 떨어뜨렸어. 그러면 이 염화 코발트 종이가 물하고 결합하지. 그러면서 푸른색에서 붉은색으로 된다. 근데 이게 가만히 놔두면 물이 증발해. 다시 이렇게 분해가 돼. 생성과 분해가 돼요. 얘는 뭐가 일어나니? 가역 반응이네. 알아? 전반은 푸른색의 염화 코발트에 물을 떨어뜨리면 염화 코발트가 물과 결합하여 붉은색의 염화 코발트 육수화물이 된다. 역반응은 붉은색의 염화 코발트 육수화물을 가열하면 염화 코발트가 육수화물이 물을 잃고 푸른색의 염화 코발트 종이가 된다. 얘도 가역 반응이야. 그리고 봐라. 황상구리 오수화물의 생성과 분해야. 황상구리 오수화물이야. 황상구리 오수화물은 황상구리는 구리는 특이하다. 원소로 있을 때는 무슨 색이야? 붉은색이야. 근데 산화구리가 되지.
그러면 검은색이 돼. 그 다음 구리 이온이 되지. 푸른색이. 새끼는 색깔이 졸라 잘 되네. 갖고 야, 푸른색의 황산구리 오수화물을 푸른색에 얘가 오수화물일 때는 구리 이온이 있단 말이야. 황산구리 오수화물이야. 이때는 푸른색이야. 근데 얘를 갖다가 이제 가열을 해. 그러면 구리하고 황산구리하고 뭐냐? 물론 아니. 분해야. 근데 이때는 흰색에 거칠다고 해요. 그리고 얘를 다시 황산구리에다가 물을 집어넣으면 황산구리 오수화물이 생성이 돼요. 그리고 색깔 변화가 있다. 이것도 뭐야? 가열 반응이야. 이해됐지? 정반응은 푸른색의 황산구리 오수화물을 가열하면 황산구리 오수화물이 물을 잃고 흰색의 황산구리가 된다. 역반응은 흰색의 황산구리에 물을 떨어뜨리면 황산구리가 물과 결합하여 푸른색의 황산구리 오수화물이 된다. 그리고 다 석회동굴과 종유석, 석순의 생성. 석회동굴과 종유석, 석순. 야, 너희들 수학여행 어디로 간대? 제주도요. 제주도? 네. 아, 제주도에도 그 석회동굴 있어. 용암동굴도 있고. 석회동굴 있나? 네, 제주도에? 있어요. 용암동굴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거기 있어요. 그러면 이건 뭐냐면 석회동굴은 봐라. 석회석 지대, 탄산칼슘의 지대, 지하수에 뭐가 들어가더라? 이산화탄소가 들어가. 그러면 얘가 뭐가 돼? 구멍이 뻥 뚫려. 이렇게. 구멍이 뻥 뚫려. 석회동굴이 돼. 그리고 탄산, 수소, 칼슘. 그러다가 다시 역반응이 일어나. 그러면 밑에서 이제 물 빠지고 이산화탄소 빠져. 그러면 위에서 자라나면 종유석, 밑에서 자라면 너 이 새끼 너 때린다. 석순이야. 네. 뭘 그걸 계속 쳐다보고 있어. 컴퓨터 화면을. 그러면 이거는 종유석, 석순입니다. 이것도 가열 반응이야. 봐. 정반응은 석회암의 주성분인 탄산칼슘이 이산화탄소를 포함한 물과 결합하면 탄산수소 칼슘을 생성하면서 석회동굴이 만들어진다. 그리고 역반응은 탄산수소 칼슘 수용액에 물이 증발하고 이산화탄소가 빠져나오면 탄산칼슘이 석출되면서 석회동굴 천장에 종유석이 만들어지고 밑에 석회동굴 바닥에서는 석순이 만들어져갖고 이제 이것들이 연결되면 석주라고 해요. 이해됐어요? 이런 것들이 이 네 가지 반응이 가열 반응이야. 이해됐어요? 그러면 보자. 이제 더 많은 비가열 반응을 보자. 비가열 반응. 비가열 반응은 뭐냐면 수학하고 왔어? 비가열 반응은 봐라. 비가열 반응은 원래대로 되돌아갈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야. 야, 물질을 나무를 태웠어. 산소와 결합을 갖고 나무를 태웠어. 근데 쟤하고 물과 이산화탄소가 되었어. 근데 쟤가 다시 나무로 될 수 있어 없어? 없어. 즉 연소는 비가열 반응이 확실하. 알아? 연소 반응은 우리 집에서 메테인 도시가스를 태워. 도시가스를 태우면 산소하고 결합하면서 이게 뭐가 돼? 이산화탄소하고 물로 돼. 근데 역반응은 일어나는 거야. 안 일어나. 다시 돌아갈 수가 없어. 야, 연소나 기체 발생은 정반응만, 온리 정반응만 일어나는 거야. 봐봐. 기체 발생도 뭐가 있냐?
마그네슘이 아이씨. 마그네슘이 금속이 산하고 반응해. 그러면 염화 마그네슘 생기고 수소이 칠하죠. 근데 얘는 반대로 더 들어갈 수가 없어. 얘들은 연소하고 기체 발생은 무조건 뭐만 일어난다? 정반응만 일어난다. 나머지 거는 역반응이 일어나긴 일어나는데 아주 조금 일어나. 근데 얘들은 온리 뭐만 일어난다? 정반응만 일어난다. 이해됐니? 그리고 봐라. 또 중화반응이 있어. 중화반응. 중화반응 뭐냐? 산과 산이 염산하고 염기임 수산나트륨 만나서 중성인 물이 생깁니다. 염이 생깁니다. 염은 산의 음이온과 염기의 양이온이 결합해서 만든 물질이야. 와. 근데 얘는 역반응이 일어나긴 일어나. 근데 역반응이 아주 조금 일어나니까 정반응만 일어나는 것처럼 보여. 얘는 역반응이 일어난다. 그리고 또 뭐 있냐? 앙금 생성이 있어. 앙금 생성. 앙금이란 건 이 염 중에서 물에 녹지 않고 가라앉는 염이야. 질산하고 염화가 들어가고. 그랬더니 염화은이라는 흰색의 고체가 생겨. 흰색 앙금이 생겨. 그리고 질산나트륨이라면은 이 된다. 그러면 여기서도 야, 일부는 원래대로 역반응이. 근데 역반응이 정반응에 비해 아주 미약하니까 정반응만 일어나는 것처럼. 즉 연소나 기체 발생은 정반응만 일어나고 중화반응이나 앙금 생성은 정반응이 역반응보다 훨씬 우세하게 일어나므로 역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그럼 보자. 우리가 이 가역과 비가역을 왜 설명했냐? 동적 평행을 우리 설명하기 위해서 한단 말이야. 동적 평행이 되려면 가역이야 비가역이야? 비가역. 가역이지. 왜? 정반응 속도하고 역반응 속도하고 같아요. 갖고 겉으로 일어나기는 반응이 안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반응이 일어나는 거야. 그러면 정반응과 역반응이 다 일어나야 되니까 어디서 일어난다? 가역이야 비가역이야? 가역이야. 너 밥 먹으러 갈 거야? 그래요? 응. 아니요. 밥도 먹겠죠. 놀러 가는 거야? 뭐 놀고. 큰 이모가 왔어? 놀러 왔어? 저기 차 있어요. 큰 이모가 늦게 놀러 왔냐고? 네. 언제? 어제 왔어요. 어제 왔다가 네 집에 계속 있으신 거야? 네. 언제 가신대? 내일이요. 요새 맛있는 거 많이 먹었어? 맛있는 건 안 먹었고. 형한테 놀림만 하다 왔지. 형한테 놀림만 하다 왔지. 돌림만 하다 하거든. 형이 몇 살인데? 고3이요. 고3. 고3인데 공부를 안 하고 왜 왔대? 모르죠. 공부 잘해? 2.7. 2.7. 자 보자. 그러면 동적 평행은 뭐냐? 근데 저희 엄마가 말 안 해줬어요. 뭐? 3시까지라고. 모르는데? 안 하는데? 이때 내가 전화해볼게 좀 더. 왔네. 자 보자. 자, 뭐가 있냐? 또 이제 동적 평행이 있어. 궁금한데. 동적 평행이 있는데,
동쪽 평형은 선생님이 뭐라 했어? 진짜 이상하네. 왜? 계속 뭐가 와요. 어? 계속 뭐가 와요. 받지 마. 동쪽 평형은 뭐라고? 가역반응에서 정반응 속도와 역반응 속도가 같아 겉보기에는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상태야. 실제로 반응이 일어난대. 어? 자, 봐라. 자, 동쪽 평형은 뭐라고? 동쪽 평형은 정반응 속도하고 뭐? 역반응 속도가 같아. 그래가지고 겉으로 보기에는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그러지만 실제로는 반응이 일어나다. 그러니까 가역 반응이다. 그러면 봐. 첫 번째 상평형이지, 두 번째 용해평형이야. 둘 다 물리 반응에서의 동쪽 평형이야. 근데 여기서는 뭐야? 화학 평형은 뭐야? 화학 반응에서의 동쪽 평형을 보는 거야. 이해됐어? 뭔 말인지 알겠지? 하고 첫 번째 상평형을 보자. 상평형을 보면 야, 찍었나? 저거? 찍고 있다. 찍어야 돼. 왜냐면 오늘 은지가 빠지기 때문에 내일 기회 봐야 되니까 찍어야 돼. 이따 선생님한테 두 번째 시간에도 찍으라 그래. 어? 이제 지금 이제 그거 했지. 뭐냐 저기 계약했잖아. 요 수업 나가대? 네. 배고프냐 너? 아니, 괜찮아? 배고파요. 야 너는 이제 좀 이따 먹으러 갈 거잖아. 뭐 먹을지도 몰라야죠. 너 안 올라있지? 형이 아니었으면 안 올라있지 오늘. 죽여버리라니까 저거 진짜. 교회 갈랬죠. 정신 좀 차려라. 어? 교회가 지금 야 오늘 끝나고 4시에 가면 교회 가도 되잖아. 어? 끝나고 가도 되잖아 임마. 말이 된 소리를 해 좀. 끝나고 가면 일어나서 뭐 별로 할 수가 없어가지고. 연병한데 씨. 자, 상평형 물리에서의 동쪽 평형이야. 자, 상이란 건 뭐냐면 야 액체에서 기체하고 두 상이 같이 존재한다. 상평형은 뭐라? 액체의 증발 속도하고 뭐라? 증발 속도하고 기체의 응축 속도하고 어떻게 된다? 같아져. 그래갖고 정반응 속도하고 역반응 속도가 같아져. 그러다 보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물 분자가 이동 안 하는 것처럼 보이지. 그러나 실제로는 계속 이동하고 있다. 액체의 증발 속도와 기체의 증발 응축 속도가 같아져. 겉보기에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서로 다른 상이 공존한다. 이해됐냐? 그리고 밀폐용기에서 물의 증발과 응축 보자. 밀폐용기에서 물의 증발과 응축 봐봐. 자, 상평형은 액체와 기체뿐만 아니라 고체와 기체, 그 다음에 고체와 액체 사이에도 일어난다. 자, 밀폐된 용기에서 봐봐. 밀폐된 용기. 제일 처음에 막 물을 넣고 이제 뚜껑을 닫았어. 그럼 물이 이만큼 있었어. 근데 이때는 응축은 거의 안 돼. 왜? 증발해갖고 생기는 수증기 분자가 거의 없어. 그러니까 응축이란 건 공기 중에 있는 수증기 분자들이 충돌해가지고
뭘로 물 분자로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수증기 분자가 없기 때문에 응축이 거의 안 일어나. 그러니까 이때는 증발 속도와 응축 속도 중에 누가 압도적으로 크다? 처음에는 증발 속도가 압도적으로 빠르다. 어? 근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지 얘들아? 네. 그러면 이제 뭐 또 일어나? 공기 중에 수증기 분자가 있으니까 뭐 또 일어나? 증발도 일어나지만 뭐 또 일어나 얘들아? 응축도 일어나 이제. 응? 그런데 누가 더 빠르다? 아니면 응축이 증발이 더 빠르다. 증발 속도가 빠르다. 이해됐지? 네. 근데 또 시간이 지나. 그러면 어떻게 될까? 시간이 지나면 이제 뭐하고? 증발 속도하고 응축 속도하고 이제 어떻다? 같아져. 이렇게. 이렇게. 이때가 뭐다? 동쪽평이 되는 거야. 응? 이때가 동쪽평이 되는 거야. 응? 네. 얘는 물이 좀 줄어들다가 말아. 근데 봐봐. 옆에 봐봐. 밀폐된 용기는 동쪽 평행 상태에 도달해가지고 물이 좀 줄어들어. 그러다가 말아. 근데 열린 용기는 어떻게 된다? 열린 용기는 어떻게 돼? 계속 동쪽 평행 상태에 도달하지 못하고 계속 증발 속도가 계속 커. 응축 속도가.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물이 다 없어져. 이렇게 봐봐. 열린 용기에서의 물의 증발은, 열린 용기는 물의 증발 속도가 수증기 응축 속도보다 빠르므로 물이 모두 증발한다. 따라서 동쪽 평행 상태에 도달해 못 도달해? 못 도달해. 이거 같은 경우는 이거야. 이거다. 가열 반응에서 물의 표면에서 수증기로 증발하고 다시 수증기와 응축해가지고 물로 된다. 가열 반응에서 일어나는 증발 속도하고 응축 속도가 같아져가지고 겉으로 보기에는 뭐다? 이 반응이 안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반응이 일어나. 그러면 이때 그래프를 보자. 그래프를 보면 Y축이 속도고 X축이 시간이야. 이랬을 때 이렇게 된다. 이게 증발 속도. 증발 속도는 뭐에서 결정된다? 원도하고 표면적이 결정된다. 그리고 얘는 응축 속도. 그래가지고 이때가 증발 속도하고 응축 속도가 같아지는 동쪽 평행 상태다. 그리고 얘들이 뭐다? 화투에서 나오는 증기압력인데 뭐냐면 이 수증기 분자가 여기 때는 남아. 그러면 수증기 분자가 벽면에 충돌해갖고 압력을 미친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나머지 게 증기압력이 됩니다. 근데 봐라. 첫 번째 가운데 그림 봐봐. 자 봐봐. 밀폐 용기의 물의 증발 속도하고 응축 속도. 증발 속도는 온도가 일정하면 온도하고 표면적이 영향받는데 표면적이 거의 변화가 없어. 그러니까 거의 온도에만 영향을 받는단 말이야. 여기서도 일정 온도가 있어. 그러면 증발 속도는 어떻다? 같을 수밖에 없어. 증발 속도는 온도가 일정하면 증발 속도 일정하다. 일정 온도에서 물의 증발 속도는 일정하다. 응축 속도는 뭐가 많을수록 그렇지. 용기 속에 수증기가 많을수록 속력이 빨라져. 왜? 수증기가 있어야지만이 수증기 분자가들이 충돌해가지고 응축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초반에는 수증기 문제가 적기 때문에 늦어. 그러다가 점차 수증기 문제가 많아지니까 빨라져. 그래가지고 시간이 지날수록 용기 속에 수증기 문제가 많아지니까 응축 속도는 빨라진다. 충분한 시간이 지나면 잡아라. 증발 속도와 응축 속도는 같아진다. 이게 뭐야? 동쪽 평행 상태야. 이해됐지? 그리고 이 애가 또 뭐가 있냐? 브로민이 있어. 브로민이 뭐냐면 17쪽이 할로젠 원소예요. 할로젠 원소인데 브로민이 이원자 문제. 그냥 분자 두 개가 원자 두 개가 되려면 분자가 되는 이원자 문제야. 근데 얘가 액체 상태일 때는 무색이다. 근데 얘가 기체가 되지. 그러면 무슨 색으로 돼? 붉은색으로 돼. 아예 젓갈색으로 돼. 그리고 이렇게 돼. 다시 역반응까지. 정반응뿐만 아니라. 봐라. 옆에 235페이지 봐봐. 밀폐 용기 속에 브로민의 증발과 응축 봐봐. 일정 온도에서 밀폐 용기에 액체 브로민을 담아 놓으면 처음에는 브로민의 뭐가 속도가 빠르다? 증발 속도가 빠르다. 네. 근데 점점 이제 기체 브로민이 많을수록 이제 기체 브로민이 응축이 가지고 액체가 돼. 그리고 응축 속도가 빨라져. 그러다가 물의 속도가 같아지는 점이 있어. 그러면 그때가 뭐야? 동쪽 평행이야. 그러면 얘는 어떻게 판별하냐? 동쪽 평행을. 제일 처음에는 무색에서 뭐가 돼? 젓갈색이 되지. 젓갈색이 점점 진해져.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더 이상 젓갈색이 진해지지가 않아. 즉 전반응 속도하고 증발 속도하고 응축 속도가 같아졌기 때문에 그때가 뭐다? 색깔이 더 이상 진해지지 않는데 젓갈색이. 그때가 동쪽 평행입니다. 이해됐니? 네. 그러니까 봐라. 일정 온도에서 밀폐 용기에 액체 브로민을 담아 놓으면 처음에는 브로민의 증발 속도가 응축 속도보다 빨라 용기 안에 젓갈색으로 변한다. 시간이 지나면 증발 속도와 응축 속도가 같은 동쪽 평행상태에 도달해서 젓갈색이 더 이상 진해지지 않는다. 응? 여기서도 봐라. 뭐냐면 증발 속도는 뭐에서 결정된다? 온도. 그러니까 증발 속도는 일정해. 근데 응축 속도가 점점 빨라져. 그래갖고 동쪽 평행 상태에 들어가는 거야. 그 다음 또 다른 물리 평형에 뭐가 있다? 용해 평형입니다. 자, 용해란 건 뭐야? 소금이 물에 녹아들어가. 즉 용질인 소금이 용매인 물에 골고루 녹아들어가는 현상을 우리는 뭐라 그래? 용해라 그래. 그러면 이때 근데 물에다가 일정량의 물에다가 한정없이 소금을 녹일 수 있는 건 아니잖아. 녹일 수가 없어. 걔가 녹일 수 있는 양의 최대를 녹였어. 그러면 이제 더 이상 녹질 않아. 그러니까 더해줘봤자 뭐 된다? 용해되지 않고 석출돼버려. 거꾸로 나와버려. 이해됐니? 용해 병형은 뭐야? 용질의 용해 속도와 녹는 속도하고 그 다음 용질의 석출 속도하고 같아서 어떻게 된다? 자, 겉보기에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 그럼 봐라. 설탕의 용해와 석출을 보자. 일정 온도에서 일정량의 물에 설탕을 계속 녹으면 설탕이 녹다가 어느 순간에 더 이상 녹지 않고 가라앉아 설탕이 더 이상 녹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처음에는 용해 속도가 석출 속도가 빠르지만 점차 석출 속도가 빨라지고 용해 속도와 석출 속도가 같은 동쪽 평행 상태에 들어간다. 그러면 봐.
커피는 따뜻한 물에 잘 녹아, 찬물에 잘 녹아? 따뜻한 물. 그렇지. 야, 고체 용해도는 뭐에 비례? 온도에 비례. 만약에 물의 온도가 일정하지, 그러면 녹을 수 있는 용질의 양도 정해져 있다. 에? 그러면 용의 속도가 일정하겠지. 온도가 일정하면. 근데 자, 그리고 동쪽 평행 상태에 도달한 용액에서는 용의 속도와 석출 속도가 같으니까 용액의 몰농도가 일정하다. 몰농도는 뭐야? 용액의 부피분의 용질의 입자수야. 몰수야. 그러니까 야, 녹아 있을 수 있는 용질이 일정하니까 야, 빠져나가는 놈하고 들어온 놈하고 똑같으니까 용질의 입자수가 일정하겠지. 그러니까 용질의 몰농도가 일정한다. 이해되니? 예. 처음에는 자 우리가 용액의 종류는 옆에 봐라. 포화용액이 있고 불포화용액이 있다. 포화용액은 뭐냐? 용매의 용질이 최대한 녹아서 더 이상 녹지 않는 상태의 용액으로, 포화용액은 동쪽 평행 상태에 도달한 거야. 최대한 녹인 상태이기 때문에 용의 속도하고 석출 속도가 같은 동쪽 평행 상태야. 불포화용액은 뭐야? 더 녹일 수 있지. 더 녹일 수 있기 때문에 동쪽 평행 상태에는 도달을 못한 거야. 불포화용액은 포화용액보다 용질이 적게 녹아있지. 그러다 보니까 첫 번째 봐라. 용의 속도가 석출 속도보다 훨씬 커. 얘는 불포화야. 그리고 용의 속도가 석출 속도보다 커. 어느 정도 커? 불포화야. 근데 용의 속도하고 석출 속도가 같으면 얘는 뭐다? 포화야. 동쪽 평행 상태에 도달한 거. 동쪽 평행 상태에 도달한 게 포화야. 넘겨. 그래가지고 잡아라. 여기까지만 할 거야. 여기 위에 염화나트륨 포화성액의 동쪽 평행 봐봐. 나트륨 23이 포함된 염화나트륨 포화성액에 나트륨 24가 포함된 염화나트륨을 넣으면 겉보기에는 더 이상 용질이 녹지 않고 반응이 멈춘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가라앉은 염화나트륨 고체뿐만 아니라 포화용액에서도 동위원소인 나트륨 24가 발견된다.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포화수용액에서도 염화나트륨의 용해와 석출은 어떻다? 끊임없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나트륨 23만 있는 게 아니라 나트륨 24도 있는 거야. 이해됐지? 쉬어? 네, 아니요. 새끼는 아이고 진짜 너 내일 2시에 와. 또 와. 3시에 정확히 나가야겠다. 야, 네. 나가. 네. 안녕히 계세요. 빨리 가. 지금 거의 3시 안 됐어. 자, 봐라 이제 아까처럼 말했지. 상평형이나 용해평형은 뭐라 했어? 물리평형이라 했지. 이제 화학 반응에서의 동쪽 평형 상태를 우리는 뭐라 한다? 화학평형이라고 해. 이해됐죠? 뭔 말인지 알겠죠? 우리 조금만 한번 먹어볼까? 네? 이거 보원장님이 저기 외국 갔다가 사온 건데 먹어볼래? 괜찮아? 오, 되게 좋다. 응? 네, 뒤에 램이 있어요. 아, 여기 붙어있는 거지. 배도 먹고 살아야지. 이제 곧 있으면 이제 죽을 놈. 맥주 먹었어요. 어? 맥주 먹었어요. 그렇지. 자, 세 번째. 화학평형이 있어. 화학평형은 이제 지금까지는 봐라. BR2에서 BR2 상태만 변했지. 이제 완전히 다른 물질이 되는 그거는 이렇게 원자 배열이 바뀌면서 분자 구조가 바뀌어 완전히 새로운 물질이 되니까 성질이 변하면서 바뀌는 게 물리 반응, 화학 반응이야. 화학 반응에 중화 반응, 산화하는 반응, 앙금 생성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그럼 보자. 화학 반응에서 봐라. 화학평형은 화학 반응에서
정반응 속도하고 역반응 속도가 같아져. 가지고 겉으로는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거. 이게 화학 평형이다. 그래가지고 이때는 반응물의 농도하고 생성물의 농도가 변화해 안 변해? 그냥 반응물이 정반응 속도하고 역반응 속도가 같기 때문에 반응물이 생성물로 변하는 거하고 생성물이 반응물로 이렇게 반응물이 생성물로 3개가 변하지. 생성물이 반응물로 3개가 변하는 거야. 그러니까 반응물의 농도하고 생성물의 농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거야. 유지가 되는 거야. 이해됐지? 그럼 보자. 이때 따라서 자 그래가지고 옆에 화학평형의 특징이 있다. 화학평형의 특징이 있어. 이번에는 너 신경 써야 되지. 화학을 쫄지 마. 쫄지 말고 편안하게 시험 봐. 그리고 뭐냐면 내가 말했지. 개념만 된다 해갖고 다는 게 아니야. 개념을 갖다 그때 시간에 해결해 가지고 뭐 시험 때 있잖아. 개념하고 있는 건 개념이 안 돼 있으니까 문제를 못 풀어. 그러니까 개념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점수가 나올 수가 없어. 시험 때는 시험 준비 대비 때는 문제를 풀고 있어야 돼. 알았지? 그러니까 개념 모르겠으면 바로 이해해. 하고 가역 반응만 성립하지. 당연한 소리지. 정반응과 역반응 속도가 일어난 같은 속도로 일어난다. 맞지? 반응물과 생성물이 함께 존재하고 반응물과 생성물의 농도가 일정하게 유지해야 되겠지. 이제 동조 평행 상태에서라고. 왜? 반응물이 생성물로 바뀌는 개수하고 생성물이 반응물로 바뀌는 개수하고 똑같기 때문에 플러스 3, 마이너스 3이기 때문에 0이지. 이해됐어? 반응물과 생성물의 농도가 같다는 게 아니라 얘들이 각각 농도는 다르겠지. 근데 일정하게 유지되겠지. 농도가. 뭔 말인지 알겠지? 그래갖고 사산화이질소의 생성과 분해 반응이 있는데 사산화이질소는 분해가 있는데 봐봐. 이거 같은 경우는 뭐냐면 이거야. 이산화질소가 뭐로 생성돼? 사산화이질소로 생성돼. 그리고 다시 얘가 분해돼갖고 사산화이질소가 분해돼가지고 이산화질소가 돼. 근데 여기서도 왜 이걸 이용하냐? 이 새끼는 이산화질소에는 무슨 색이야? 젓갈색. 그리고 얘는 무색이야. 문제만 봐라. 얘는 뭐야? 완전히 새로운 물질이 되어버리지. 원자별이 바뀌면서 분자 구조가 바뀌면서 완전히 다른 물질이 돼. 그러니까 화학 반응이야. 화학 반응에서 점차 젓갈색이 옅어져.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색깔이 옅어지지가 않아. 그건 뭐야? 동쪽 평행 상태에서 이때 정반응 속도하고 역반응 속도가 같아진다. 이해됐지? 자, 그림과 같이 젓갈색을 띠는 이산화질소를 시험관에 넣은 다음에 실온 25도에 두었더니 젓갈색이 점점 옅어지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젓갈색이 옅어지지 않았어. 이 말은 뭐야? 그러면 시험관 안에서 일어난 변화는 이산화질소가 서로 결합하여 사산화이질소가 생성되는 반응이 가역적으로 일어난다. 정반응은 뭐야? 젓갈색의 이산화질소가 서로 결합하여 무색의
사산화 이질소로 생성한다. 역반응 뭐야? 무색의 사산화 이질소가 젓갈색의 이산화질소를 생성한다. 그러면 시험관안의 색변화는 어떻게 되냐? 자, 처음에는 젓갈색이 점점 옅어지지. 왜? 젓갈색의 이산화질소가 무색의 사산화이질소가 되는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에. 근데 충분한 시간이 지나면 더 이상 젓갈색이 옅어지지 않는다. 왜? 무색의 사산화이질소를 생성하는 정반응과 사산화이질소가 다시 젓갈색의 이산화질소로 분해되는 역반응이 같은 속도로 일어나는 동족행이 일어나서 이산화질소와 사산화이질소의 가 일정하게 유지되기 때문에, 즉 이걸 농도를 갖다가 그려보면, 농도 변화를 그려보면 이렇게 됩니다. 농도는 그리고 얘가 시간이지, 반응 시간이야. 반응물은 줄어들지. 그러니까 반응물은 이산화질소 이렇게, 이게 이산화질소. 근데 생성물은 0에서부터 출발해. 하나도 없잖아. 하고 이렇게. 이게 사산화질소. 아, 얘는 이렇게 돼. 그래. 하고 이게 이제 동조평. 봐, 농도가 어떻게 다르게 일정하잖아. 이해됐어? 이렇게 된다. 이해됐지? 그리고 그러면 25도씨에서는 이산화질소가 뭐가 되니? 뭐가 돼? 사산화이질소가 돼. 근데 옆에 봐. 온도에 따른 사산화이질소의 생성과 분해 반응. 자, 이산화질소가 들어있는 플라스크를 0도씨의 얼음에 넣으면, 자, 이산화질소가 사산화이질소가의 반응이 되는 반응이 우수하게 일어나다가 젓갈색이 25도씨의 동쪽 평행선보다는 옅어진다. 그리고 젓갈색이 옅어진 플라스크를 다시 25도씨로 넣으면 사산화이질소가 이산화질소로 되는 반응이 우수하게 일어난다. 즉 사산화이질소의 생성과 분해 반응은 온도에 따라 변화 방향이 바뀐다. 봐, 0도 이하면 뭐가 된다? 야, 이산화질소가 사산화이질소가 돼. 근데 25도씨면 사산화이질소가 이산화질소가 되는 반응이 우세하다. 이해됐지? 그리고 반응 시간에 따른 농도 변화 봐봐. 100도씨의 밀폐용기에 사산화이질소를 넣으면 사산화이질소가 이산화질소가 되는 반응이 우세하게 일어난다. 즉 온도가 높으면 사산화이질소가 이산화질소가 되는 반응이 일어나. 온도가 낮으면 반대야. 그러면서 충분히 우세하게 일어난다. 충분한 시간이 지나면 정반응과 역반응이 같아져 동족 평행 상태로 들어가면서 이산화질소와 사산화이질소의 농도는 일정하게 유지된다. 어떤 온도에서든 동쪽 평행 상태입니다. 근데 온도에 따라 어떤 반응이 우수하게 일어나는지가 달라져. 뭔 말인지 알겠지? 237페이지 한번 풀어봐.
다 했어? 보자. 1번의 가역 반응, 2번의 오른쪽, 왼쪽, 4번의 비가역 반응, 5번의 동쪽 평형, 6번의 상평형, 7번의 용해 평형, 8번의 화학 평형, 1번의 공 XX, 2번의 비가역, 비가역, 가역, 비가역, 가역, 3번의 나, 4번의 용의 속도하고 속출 속도가 같다. 5번의 XX 공부. 그 다음 6번의 정역 동쪽 평형. 그리고 여기 풀어보고, 자 이제 물에 자동 이온화가 있어. 물에 자동 이온화가 있는데 상과 양기인데 다음 시간부터는 약 3단원 들어갈 거야 다시. 그래갖고 뭘로 푸냐면 주로 그 수특으로 풀 거야. 이해됐지? 그러니까 네 학교도 수특 수준으로 내 보니까. 근데 2점에서 3, 2점짜리하고 3점짜리, 2점짜리 정도? 조금 더 어려우면 3점짜리 그 정도 되니까 잘 봐. 이제 뭐냐, 네가 열심히 공부하니까 문제 풀 수 있어. 쫄지 말고 풀어. 알았지? 그리고 봐봐. 물의 자동이가 물도 이온화가 된다. 근데 극히 일부가 이온화 돼. 대부분이 이온화 안 되고 극히 일부가 돼. 야, 홈플러스가, 근데 누가 그러는데 홈플러스가 그 뭐냐 완제식품 있잖아. 치킨이라든지 뭐 초밥이라든지 그런 게 잘 만든다면서. 그런다면서. 그게 많다면서. 누가 그런가? 그래서 엄청 유행했었어요. 그랬어? 당당치킨인가? 저희는 안 먹어요. 응? 저희 집은 한 번도 안 먹었어요. 왜? 그리고 사 먹는 게 편해? 다른 데도? 자 보자. 상과 엽기가 있어. 첫 번째 보자. 상과 엽기의 성질 보자. 상과 엽기의 성질. 야, 산의 공통적인 성질은 수소이온성이다. 그래갖고 이걸 뭐라고 해? 산의 공통성은 산성이라고 해. 염기의 공통적인 성질은 이온화되면서 수산화이온. 수산화이온 때문에 염기의 공통적인 성질이 나타나. 이걸 염기성이라고 해. 보면 첫 번째 보면 산성은 산의 공통적인 성질이지. 또 산성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야, 염산, 황산, 질산, 강산을 갖다가 맛보면 안 돼. 혓바닥 타버려. 이게 산인 건 연기가 우리 몸한테는 엄청 안 좋은 거야. 그러니까 옛날에 뭐 그러잖아. 뭐 카지노에서도 그러잖아. 겁주잖아. 야, 너 필리핀에서 목이지. 요새 보더냐? 여기 있다. 참, 너 이 새끼가. 자, 필리핀에서 너희 산 부어가지고 드디어 먹었다. 어제도 내가 잠을 못 잤는데 왜 그러냐면 모기가 한 마리가 있었어. 한 마리인가 두 마리가 있어갖고 물었어. 그러니까 잠을 못 자는 거야. 그래갖고 홈매트 있잖아. 틀고 잤다니까 다시. 나 모기 진짜 엄청 싫어해. 근데 목이 안 물리는 제. 그래? 좋겠다. 그래가지고 산에다가 녹여버린다. 너 흔적도 없이. 그러면 산은 첫 번째 신맛이나 과일산 같은 거 같은 거 보면 레몬이나 귤 같은 거 보면 신맛 나지. 시트르산이고 포도에는 타르타르산, 식초도 신맛, 아세트산 같은 신맛.
김치 같은 것도 젖산 때문에 신맛이 난다. 그리고 금속과 반응해서 기체를 발생. 마그네슘하고 염화수소하고 염산하고 반응하면 수소 기체가 발생. 근데 모든 금속은 아니야. 수소보다 반응성이 낮은 구리, 수은, 은, 백금, 금은 아니야. 그리고 탄산칼슘하고 반응해서 탄산이 들어가면 무조건 뭐가 생긴다? 이산화탄소가 생겨야 돼. 어? 야, 금속하고 탄산칼슘하고 반응하는 건 300개 없어. 연기는 반응 안 해. 그 다음 보자. 그리고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를 붉게 변화시키지. 그리고 얘들은 이온화가 되기 때문에 수용액 상태에서 전류가 흐른다. 산수용액에는 이온들이 담겨있고, 염기성은 염기의 공통적인 성질이지. 뭐 때문에 나타나? 수산화이온 때문에. 너 세수하다가 비누 들어가면 쓴맛 나. 쓴맛 나. 그리고 얘는 단백질을 녹이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만지면 미끈미끈하다.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를 푸르게 변화시키고, 페노프타벤 지시약은 이 용액이 산성인지 중성인지 염기성인지 알려주는 약이야. 근데 무모발이야. 염기성일 때만 빨간색이 돼. 그리고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를 푸르게 하고, 염기 수용이 또 이온화가 되기 때문에 전류가 흐른다. 염기 수용액에는 이온이 들어있다. 그리고 옆에 봐라. 나왔잖아. 다. 산이 모든 금속하고 반응하는 건 아니야. 수소보다 마그네슘, 철 등과 같은 금속은 반응하지만 금, 은과 같은 금속은 반응하지 않는다. 그리고 산과 탄산칼슘의 반응 봐라. 산은 탄산칼슘과 반응하므로 산성비가 늘면 탄산칼슘 주성분인 대리석 조각이 훼손된다. 그리고 단백질을 녹이는 염기성의 성질을 이용하는 게 하수구세정제. 우리 세면대가 막혔지. 그러면 여기에 보면 관이 있는데, 이런 관이 있는데 여기에 머리카락이 막고 있는 거야. 그러다 보면 뚫어뻥이 있지. 수산화탄소 수용액이야. 그걸 막 보여줘. 그럼 30분 지나면 물 틀지. 뻥 내려가. 왜? 이 수산화탄소이 머리카락 단백질을 녹여버리는 거야. 이해됐어? 그래서 하수구세정제는 수산화탄소 수용액으로 머리카락을 녹여 막힌 하수구를 뚫을 수 있다. 그리고 산과 염기의 성질에서 홈판에 레몬즙, 식초, 사이다, 비눗물, 제산제 수용액, 하수구 세정제를 넣고 전기 전도도 리트머스 종이의 색변화, 마그네슘 조각과의 반응, 탄산칼슘과의 반응을 관찰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여기서 제산제 수용액은 뭐냐? 우리가 아침밥을 안 먹지. 그럼 속이 쓰리다. 속이 쓰는 게 뭐 때문이야? 강산이 염산이 나와. 염산이 나와. 그러면 이때 속 쓰릴 때 뭘 먹어주냐? 갤포스를 쳐먹어줘. 갤포스는 약염기인 뭐다? 수산화 알루미늄, 수산화 마그네슘이야. 그러면 약염기하고 강산하고 반응하니까 중화가 되면서 속쓰림을 멈추는 거야. 그래서 산을 다스린다 해서 제산제라고 한다. 이해됐어? 제산제는 염기성이다. 그러면 레몬즙, 식초, 사이다, 비눗물, 제산제 수용액, 하수구세정제는 전부 다 산과 염기니까 전류가 흐른다. 근데 레몬즙, 식초, 사이다는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가 붉은색으로 변하지. 그리고 마그네슘 조각과 반응해서 수소기체가 발생하고, 탄산칼슘하고 반응해서 이산화탄소 기체가 발생하지. 그러니까 얘들은 전부 다 뭐다? 산이야. 산성을 나타내잖아. 그리고 비눗물, 제산제 수용액, 하수구세정제는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가 푸른색으로 변하고, 마그네슘이나 탄산칼슘하고 반응이 변화가 없지. 그러면 얘들은 염기성이야. 따라서 산성물질과 염기성 물질의 분류는, 산성물질은 레몬즙, 식초, 사이다야.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를 붉게 변화시켰으니까, 염기성 물질은 비눗물, 제산제 수용액, 하수구 세정제가 있다.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를 푸르게 변화시키기 때문에 산의 공통적인 성질과 염기의 공통적인 성질, 산의 공통적인 성질은
전류가 흐른다.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를 붉게 변화시킨다. 그리고 마그네슘 조각과 반응하여 수소 기체를 발생시킨다. 그리고 탄산칼슘과 반응하여 이산화탄소 기체를 발생시킨다. 그리고 연기의 공통적인 성질은 전류가 흐르고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를 푸르게 변화시키고 마그네슘 조각이나 탄산칼슘과 반응하지 않는다. 그리고 산과 연기의 공통적인 성질은 전류가 흐르지. 왜? 둘 다 이온화에서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을 내놓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이온을 내놓기 때문에 그럼 보자. 산과 연기의 정의가 있어. 세 가지가 있어. 원래는 아레니우스의 정의, 그 다음 브랜스테드 로리의 정의가 있어. 그 다음 루이스의 정의가 있는데 이 세 개는 자 아레니우스보다는 브랜스테드 로리가 산과 연기를 정의하는 범위가 더 넓어. 브랜스테드 로리보다 루이스가 산과 연기를 정의하는 범위가 더 넓어. 그러나 이제 루이스는 올라가 버렸어, 파트로. 그리고 우리 여기 화원에서는 루이스 아레니우스하고 뭐만 배운다? 브랜스테드 로리만 배울 거야. 그럼 보자. 이제 아레니우스의 산과 연기를 보자. 근데 별로 어려운 거 없지? 근데 뒤에가 한번 좀 어려워. 사단원이 두 번째로 어려워. 그래서 화투 안 해요. 섹터. 알았어. 그러면 아레니우스의 산과 연기. 아레니우스의 산과 연기는 알아? 자, 산은 뭐냐? 그래서 물에 녹아서 액체가 되거나 수용의 상태에서 수소이온을 내놓는 물질을 우리는 뭐라고 해요? 산이라고 해요. 근데 과학이 발달하면서 과학자들이 알아보니까 정확히는 수소이온이 아닐까. 실제로는 뭐야? 수소이온이 물에 녹아 H3O 플러스 하이드로늄 이온이에요. 또는 옥소늄 이온이 실제로는 산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여기서는 수소이온이라고 그러자. 그러면 알아? 산이란 건 물에 녹아서 수소이온을 내놓는 물질을 우리는 뭐라고 해요? 산이라고 해. 그러면 산이 이온화되지. 그러면 강산이 산도 종류가 있어. 염산, 황산, 질산, 아세트산, 탄산이 있어. 근데 알아요? 이거 있는데 얘들은 뭐라고 할까? 강산이야. 어? 강산인데 강산인데 얘들은 이온화가 잘 돼. 100개 중에 거의 99개가 이온화돼. 그러니까 수소이온을 많이 내놓기 때문에 산의 성질이 강하게 되는 거야. 그리고 당연히 이온화 잘 되니까 전류도 잘 흐르겠지. 근데 얘들은 약산이야. 왜? 얘들은 100개 중에 한 개 정도, 한두 개 정도만 이온화거든. 이온화가 덜 된단 말이야. 그래갖고 수소이온을 덜 내놓기 때문에 약산이야. 그럼 강산하고 약산에 비교할 때 전류 세기가 잘 흐르는 놈이 강산입니다. 이온이 많으니까. 근데 전류 세기가 약하게 흐르는 놈이
약산이겠지. 이해됐어? 그리고 이것들이 이온화되는데 자, 염산이 수소이온과 염화이온, 황산이 얘는 한 문자가 아니라 한 문자가 두 개를 내놔. 이해됐어요? 그리고 질산이 그 다음 아세트산은 원래 양이온이 앞에 와야 되는데 음이온이 길어서 앞에 오는 거예요. 그렇지만 얘도 수소 하나 내놓고 아세트산 이온으로 이온화돼요. 탄산은 H2CO3니까 한 문자가 수소를 두 개 내요. 이해되니? 이런 식으로 이온화됩니다. 이해됐어요? 얘들은 전부 다 수소 이온을 내놓기 때문에 산의 공통적인 성질이 산성이 나타나고 뒤에 결합하는 음이온이 다르기 때문에 산마다 조금씩 다른 거야. 특이성이 나타나는 거야. 이해됐어? 그 다음 염기는 물에 녹아서 물에 이온화돼서 수산화이온을 내놓는 물질을 우리는 뭐라 그래? 염기라고 그러네. 염기에 뭐가 있냐 종류가 수산화나트륨, 수산화칼륨, 수산화칼슘, 수산화바륨, 수산화마그네슘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얘들이 뭐다? 강염기야. 왜? 얘들은 100개 중에 99개가 이온화가 돼. 얘들은 약염기야. 응? 이온화가 덜 돼. 그래가지고 수산화이온을 적게 내었기 때문에 우리가 약염기라고 한다. 그리고 얘들도 이온화지. 이온화는 수산화나트륨, 수산화칼륨, 수산화칼슘. 이해됐니? 이때 봐라. 그리고 아레니우스의 산과 염기 봐라. 어때요? 아레니우스의 산과 염기는 분자 내에 H가 있더라도 이온할 수 없어. CH4 메테인은 분자 내에 수소가 있어. 근데 물에 안 녹아. 그러니까 수소이온을 못 내놔. 그러니까 산이 아니야. 그리고 메탄올, 에탄올도 CH3OH, 에탄올 C2H5OH. 둘 다 OH는 갖고 있지만, 이온화해갖고 OH를 못 내놔. 중성이야, 중성. 더군다나. 그러니까 염기성이 아니지. 그리고, 산의 이용은 탄산은 탄산음료 제조, 염산은 합성 공유의 PVC 원료, 질산은 비료, 물감의 원료, 황산은 비료, 배터리의 원료, 염기의 이용은 수산화나트륨은 비누, 종이 제조, 수산화칼륨은 전지의 전해질, 수산화칼슘은 석회수, 이산화탄소 검출관에 쓰이고, 수산화마그네슘은 제산제의 성분이고, 탄산수산화나트륨은 베이킹 파우더의 원료고, 암모니아는 비료 제조에 쓰인다. 그리고 산성과 염기성을 나타내는 이온 확인할 때 봐라. 산성을 나타내는 이온 확인은 그림과 같이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를 갖다가 위에 질산칼륨을 적신다. 질산칼륨을 왜 적셔? 전해질이니까, 전류를 흐르게 해주는 물질이니까. 그러면 그랬더니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가
하고 전극을 연결했더니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의 색이 붉은색으로 점차 변해간다. 염산에서 H 플러스하고 Cl 마이너스가 존재하고 질산칼륨은 K 플러스하고 NO3 마이너스가 존재하는데 양이온은 마이너스로 흘러가고 음이온은 플러스로 흘러가. 근데 이때 마이너스 극쪽이 붉은색으로 변해. 그래갖고 염산 대신에 황산, 질산, 아세트산, 탄산을 냈더니 전부 다 마이너스 극쪽이 붉게 변하는 거야. 그럼 얘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건 뭐야? 수소이온이잖아. 수소이온이 산성을 나타내는 걸 알 수 있다. 염산에서 H 플러스하고 Cl 마이너스가 존재하는데 전류를 넣었을 때 리트머스 종이의 색이 C에서부터 마이너스 극쪽으로 붉게 변화감으로 수소이온이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를 붉게 변화시키는 물질임을 알 수 있다. 연기성을 나타내는 이온의 확인 봐라. 그림과 같이 장치하고 전류를 넣어주면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의 색이 푸른색으로 점차 변해간다. 수산화나트륨 수용에 의해서는 나트륨과 수산화이온이 존재하는데 전류를 넣어줄 때 리트머스 종이 색이 실로부터 플러스 극쪽으로 푸르게 변해가면서 감으로 수산화이온이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를 푸르게 변화시키는 걸 알 수 있다. 근데 선생님이 말했지, 아레니우스의 산과 연기는 정의한 범위가 산과 연기를 정의하는 범위가 제일 좁다. 왜? 얘는 아레니우스의 산과 연기에는 정의에는 한계가 있어. 봐봐. 수용액이 아닌 조건에서는 물에 녹아서 수용액이 된 다음에 수소이온을 내놓으면 산, 수산화이온을 내놓으면 연기야. 그러니까 수용액이 아니면 산과 연기를 정의할 수가 없어. 얘는이 그리고 수소이온이나 수산화이온을 직접 내놓지 않는 경우는 적용할 수가 없어. 암모니아는 암모니아는 얘로 정의가 안 돼. 왜? 암모니아는 자체는 수산화이온이 없어. 그러나 물에 녹으면 NH4 플러스하고 OH 마이너스가 되니까 연기야. 그러니까 자체는 연기로 산과 아레니우스의 암모니아는 아레니우스의 산과 연기로는 정의할 수가 있다 없다? 없어. 그리고 아레니우스의 산의 경우 아레니우스의 정의와 달리 수소이온은 수용에서 홀로 존재하지 않고 뭘로 존재한다? 물에 녹아서 물과 결합하여 실제로는 하이드로늄 이온이 H3O+, 옥소늄 이온이 산성을 나타내. 이해됐어? 나중에 옆에 보자. 수소이온과 하이드로늄 이온은 수소이온은 반응성이 큰 물질이므로 수용액에서 홀로 존재하지 않고 물 분자하고 결합하여 H3O+, 하이드로늄 이온, 옥소늄으로 존재한다. 그리고 즉 물속에서 하이드로늄 이온과 수소이온은 어떤 물질이다? 같은 물질인 거야. 이해되니? 그리고 이제 뒷장 넘겨보면 브랜스테드 로리의 정의가 있는데 여기서는 브랜스테드 로리 정의는 다른 물질에게 수소를 주는 놈이 산, 연기는 다른 물질로부터 수소를 받는 물질이 있어. 그래갖고 수소를 주면 산, 수소를 받으면 연기인 거야. 그래갖고 어떤 놈은 산도 되고 연기도 돼. 그래갖고 양쪽성 물질 때문에. 그리고 짝산 짝연기가 있고 이런 게 있어. 그런 건 다음에 하자. 오늘 여기까지 해. 됐지? 좀 쉬었다가 클리닉 해.